국민에게 사랑받고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 자격사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가계재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제대로 평가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크실 텐데요.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어떤 조직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감정평가사협회는 전국에 4,100여 명 정도의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감정평가사들이 모여있는 집합체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법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런 회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주고 그다음에 법을 정비해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특히 평가사들이 계속적으로 전문가로서 유지하게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감정평가사들의 또 뭐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네. 권익을 권익을 옹호하고 이익을 그렇죠. 대변하는 네, 그런 우리 조직이기도 하죠. 회원들이 전문가로서 이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해나가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원들의 이익도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게 우리 협회입니다. 네. 감정평가사 하면 고소득 전문 직종의 한 직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10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인원입니까? 아니면 회원만 4,100여 명입니까? 저희들이 전체 지금 매년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시행을 하셔서 네. 자격을 따게 되면 이제 자격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자격 번호는 약 5,300번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협회에 등록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평가업에 종사를 하려면 우리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 회원 수가 4,100명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 5,300명과 5,300번과 4,100번의 그 차이 정도는 일부는 213명 정도는 감정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50명 정도는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중간에 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뭐 돌아가신 분도 뭐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일부가 한국감정원에도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 차이는 어떤 건가요? 그 차이는 지금 질문 주시면서는 감정원에도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6년도에 네. 예전에는 2016년도 이전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속에 한국감정원도 평가법인의 하나로서 감정평가 업무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 우리 기재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민간 영역이 충분히 공적 영역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공적 기능에 주력하고 그다음에 감정원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그 내용을 담아서 2016년도에 이제 감정원법이 만들어지고 우리 평가에 관련된 법이 별도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지금은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 기관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감정평가사 213명도 감정평가사 자격만 가지고 있지 감정 업무를 하지 않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격이 달라졌고 감정원은 이제 우리 시장 관리, 조사 통계 시장 관리를 하는 기관이고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 속에서 가격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기구 역할을 하고 있죠.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사람의 인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의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체 공부를 시켜서 우리를 치유하듯이 우리 부동산 시장도 일반 시장과 다른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수요와 공급 원리가 맞지 않는 시장이죠. 그거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게 된 것이 감정평가사들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동산이 가진 특성을 이해를 해서 공정하게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한 것이 감정평가사들인데, 이런 감정평가사들을 이제 정부에서 시험을 봐서 만들어 놓고, 이런 감정평가사들이 지금 국민들과 실생활과 관련된 뭐 담보평가라든지 보상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경매평가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감정평가사 제도죠. 네. 우리 저 회장님은 2018년에 지금 협회장에 취임하셨죠? 네, 2018년 3월 2일부터 취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년 차이신 네, 거고. 2년이 이제 막 지났죠. 네. 어떻게 그동안의 소회를 이 대목에서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2년을 지나면서 느낀 소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또 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느끼고 있고, 다만 협회장으로서 제가 회장이 되기 전에 우리 회원들이 우리 협회장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계가 자꾸 좀 더 좋아지기보다는 추락을 하는 이런 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회장이 되면 반드시 좀 치유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지금도 그것을 아직 다 이루지 못해서 반드시 좀 치유를 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좀 더 많은 희망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치유가 돼가는 과정인데 기대가 크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30주년이었죠, 협회가? 네, 설립 그렇습니다. 30주년. 네, 지금 가장 현안이 무엇인가요? 1989년 대비 2019년 작년도 30주년을 비교해 보면 국민 GDP 규모는 약 13배 정도가 성장을 했는데, 우리 감정평가사 시장은 약 8배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네. 그만큼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평가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찾아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규모 속에서 또 국민 사회 속에서 평가사들이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찾아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평가사들의 역할도 해내고 시장도 확대되고 이런 개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제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 속, 우리 국가 경제 속에서 평가사들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주는 일, 이게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근에 그 국회에서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이게 언제 통과된 거죠? 이번 임시국회 376회 임시국회에서 3월 6일인가 정확히가 가장 최근이네요.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는 이제 그 국민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감정평가사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면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사실은 만들어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건데, 법의 목적은 그렇게 부여해놓고 감정평가사들을 업자로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업을 하는 사람들을 감정평가업자로 불러서 이 업자들에게는 우리 사회에 부정적 인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좀 개입을 해서 내 요구를 좀 들어달라고 가서 부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법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바꿔서 업자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전문가적인 틀로 우리 법 체계를 좀 바꾸고 싶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 저도 이제 국회의원님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파를 했고, 국토부에서 동의를 해줘서 최근에 감정평가 업자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감정평가 법인 등 이렇게 해서 바꿨죠. 그래서 이걸 단초해서 앞으로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우리 법을 바꿔 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더 이렇게 개선이 되거나 마련이 돼야 될까요? 저는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려면은 이제 세 가지를 지금 우리 평가 산업을 좀 발전시키려면 세 가지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평가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법령 정비를 먼저 해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산업이 발전하는데 장애 요인을 제거를 좀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평가 산업 속에서 일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안정적 업무 기반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의 법령 정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자적 개념을 띄워줄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공정한 평가를 만들 수 있도록 자료 제공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감정평가사들이 새로운 영역에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애 요인으로는 세 가지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은 한국감정원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줘야 된다. 감정원은 아직도 국민들 96.8%가 감정평가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으니까 감정평가 이 부분을 좀 감정원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서 유사감정평가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 감정평가사가 아니면서도 감정평가 행위와 유사한 자격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AVM 시스템이라서 자동 산정 프로그램,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4차 산업혁명과 우리 평가사의 전문성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좀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큰 테마 중에서 이제 안정적 기반은 평가사들이 좀 공정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사들 보수 기준이라는 건데 이거를 좀 정비를 해서 일하는 것만큼 평가사들이 보수를 가지고 가면서 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감정평가 시장에서 담보 감정평가가 가장 큰 비중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결국 금융기관, 그렇죠. 은행들하고 많이 그 이해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감정평가 시장의 수익 구조로 보면 약 40%, 그다음에 평가 건수 기준으로 보면 약 60% 정도가 금융기관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기관이 금융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나서 해주겠다. 대표적인 게 요즘은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 금융 소비자들한테 감정평가사를 오프라인이 아닌 디지털로 보내주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하는데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개발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TF를 만들어서 5월 2일쯤 되면 이제 우리 전자평가서로 우리 평가서도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기관이 저희도 충분히 제공해 주는데 문제는 금융기관이 슈퍼 갑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불공정하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감정평가를 한 건을 하게 되면 보통 그 한 건과 대비돼서 탁상 감정이라는 것이 무료로 일어나는데 이게 한 10건 정도의 탁상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평가를 해서 금융기관에 보내면 금융기관에서 중복의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복의뢰된 거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내면 금융기관에서 그 평가서 하나만 취하고 나머지를 다 반려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나도 못 받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불공정 규정들이 이제 협약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우리 평가사들도 금융기관에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금융기관은 좀 저희들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불공정 문제를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금융기관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잘 그 협력 관계가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4차 산업혁명도 언급하셨는데 뭐 디지털화도 그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네. 감정평가협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협회에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에 제가 회장에 취임이 돼서 정보전략화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인력도 채용하고 우리 예산도 투입해가면서 키워나가고 있는데 지금 카파 AI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카파는 우리 협회의 이니셜이고 AI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이제 인공지능 문제인데 카파 AI를 만들어가지고 이 카파 AI를 통해서 단순한 물건은 자동으로 가격을 산정하되 거기에 감정평가사들의 전문 지식을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카파 AI 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혁신금융위원회에다가 좀 제공도 하고 국민들에게도 좀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국민들이 부동산 생활 속에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카파 AI나 카파 랜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 실생활 속에 부동산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취업난 시대이면서 또 동시에 안정적인 또 직업을 추구하는
그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안정적인 전문 직군이라고 그 아까 말씀을 여쭤봤는데 지금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죠? 네, 한 번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연기가 올해는 1차 시험이 연기가 됐고, 연기됐습니다. 네. 매년 몇 명이나 뽑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법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시험을 봐서 2차 시험이죠. 1차 시험을 봐서 2차 시험을 이제 한 번 더 보게 돼 있는데 2차 시험을 봐서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네. 과락 40점 미만 과락이 어느 과목도 없어야지만 합격자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면 합격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내년도 뽑을 평가사 수를 금년도에 정해 놓는 거죠. 국토부 장관께서. 그래서 매 작년도 2020년도 지금 올해 30기 들어온 친구들은 2019년도에 시험을 봐서 180명이 들어와 있고요. 2020년도 금년도에도 180명을 뽑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 합격자 중에 그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도 합격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년이 없는 직업이기도 하겠지만 그 시험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저도 이제 평가사들 평균 연령이 좀 올라가는 편인데 합격자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 수험가에서 우리 학생들이 되게 똑똑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예전에 감정평가 시장이 상당히 좋았을 때는 1년에 약 한 8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수한 대학의 학생들도 많이 왔고 평균 연령도 상당히 낮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감정평가사 시장이 조금 뭐 별로 안 좋다 이런 인식들이 나오고 감정과의 갈등, 뭐 업역의 분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1년에 응시자들이 약 1,200~1,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특별하게 자꾸 이제 발생되는 것들은 뭐 공공기관에서 퇴직을 하고 또는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고령 합격 그러면 뭐 40대 중초반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60대까지 60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행정고시도 합격하시고 뭐 정부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퇴직하시고 10년 공부하셔서 뭐 합격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뭐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혜를 줄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렇죠. 예, 뭐 우리 업계에 들어와서는 뭐 똑같이 경쟁해서 일을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네, 대단하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참 화랑새를 그렇죠. 보이다가 뭐 정부가 계속 뭐 제도를 규제책을 내놓기도 했고 최근엔 또 네. 코로나19 영향도 받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회장님은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제가 예상컨대는 2014년까지죠. 2024년까지 신도시와 관련된 그 보상금이 약 32조 정도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32조가 풀리게 돼 있고 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유동성이 되게 풍부해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뭐 돈을 많이 뿌려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정상화를 좀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수준을 가져갈 것 같고 특히 좋은 부동산과 나쁜 부동산의 차이, 그다음에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 이거는 점점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네.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네. 우리 회장님의 전망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중에 신도시, 3기 신도시 이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감정평가 업계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계시나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협회가 중심이 돼서 주민대책위 간부 또는 LH, 정부하고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주관적 가치 개념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 땅은 200만 원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평가사들이 보는 거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180만 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 이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3기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가격이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이거는 전 국민이 소유해야 되는 개발 이익이다 그래서 그거는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설득해 나가고 또 제대로 반영해 줄 건 반영해 줘 가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협회 그 최근 국면도 그렇지만은 이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리고 뭐 이 전문직 고위 직군이지만 사회적인 그 역할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계획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어쨌든 뭐 국민들 자격을 따서 전문 직군으로 일을 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전문 자격자로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일정한 좋은 위치를 잡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당연히 국민들한테 봉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위원회를 내부에 두어서 거기를 통해서 사회공헌 사업도 많이 하고 또 평가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 기부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감동교실이라 해서 감정평가사가 동행하는 부동산 교실, 이걸 감동교실이라고 저희들이 약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감동교실. 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주로 중고등학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 친구들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고, 지금 부동산을 되게 소유의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용의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설명도 좀 해주고, 네. 또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부동산을 처음 접했을 때 부동산을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또 등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건지, 건축물 관련 대상에서는 뭐가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그 MOU를 맺어서 교육부와 같이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작년도에도 벽지학교, 뭐 미조중학교라든지 뭐 벽지학교를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공헌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협회장님으로서 이제 31살 맡은 협회장님으로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감정평가사들을 뭐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평가사라기보다는 또 내 재산을 지켜주는 감정평가사라기보다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바꿔서 국민들 편에 들어가서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부동산 생활에 도움도 주고 또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협회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우리 평가사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사랑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협회장으로서 우리 회원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고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어 나가고 계도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면 국민 재산이 보호된다, 이런 뭐 말씀이 맞는 겁니까? 맞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협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슈 앤피플은 다음 주에도 화제 경제 리더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